지금 이 구속을 둘러싸고 상당히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네, 그렇죠. 거침없이 폭로전을 하면서 이준석을 저격했어요. 이준석 네. 의원은. 네. 이렇게 하면서 뭐 명태균 변호인 거의 관심이 없고 네. 이준석 저격에 오히려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논계 작전으로 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공격을 이준석으로 돌리려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서 또 대통령 부부도 수사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덧붙였고, 네. 예, 그것도 지상파 MBC 나가서 그렇죠. 이러니까 김소연이 직접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태균 본인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부부 조사가 되지 않는 한 자기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확정이 안 될 것이다. 완성된 스토리가 아니다. 예, 같은 논리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이틀 전에 MBC에서 대통령 부부 수사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완전히 저기 시한폭탄이 하나 나타났어요. 신사님 김소연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박범계 국회의원한테 공천을 받아서 대전 시의원이 됐다가 뭐 논란이 돼서 탈당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저격했고, 저격했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당을 거치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변호인도 서로 맡겠다고 여러 변호인이 달라붙었는데 어쩐 일인지 김소연 변호사가 떡하니 이제 선임이 되고 나가지고 맞는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며칠간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그 김소연 변호사로 인해서 이준석 의원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영장부터 영장 금방 보셨죠? 영장을 보면 영장 내용이 소위 말하는 쪼개기 수사.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같은 경우는 쪼개기 수사나 붙이기 수사입니다. 별건을 붙이는 수사인데 자기들이 필요한 뭔가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나 여권 관련이 나오면 다 쪼개기 수사해서 중한 것은 수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약한 걸로 수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백신 수사라고 합니다. 백신 수사. 그래서 예방 주사용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즉 지방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 받은 것, 그다음에 김영선 씨 월급 뭐 반띵 해가지고 뭐 7, 8천만 원인가 16회에 걸쳐 받은 것 딱 두 가지만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로 주장하고 주변의 일을 과시하여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 즉 과시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이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 부부와 공모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 뭔가 이런 그 범죄 사실은 전혀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대로라면 대통령 부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한테 그렇지. 과시당한 뭔가 사기하는데 배경으로 이용된 피해자로 이렇게 적시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 법기술자들의 저는 이 법기술자들의 이런 어떤 그 현란한 어떤 신공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정대택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바로 그 수법이에요. 그렇죠. 정말 자기들이 가해자면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놀라운 신공이죠. 그래서 어김없이 이번에도 김 여사가 법적 카르텔을 장악해서 이 펼쳐지는 이 패턴은 지금까지 저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그 수법 그대로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 공천 개입 이런 문제들은 한 사건의 표리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쪼개놓는 법기술이라는 거죠. 명태균 씨가 구속을 감수하고 아마 서로 간에 이제 플리바기니 같은 게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실제 구속되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자기 희생양으로 죽지 않을까? 그래서 USB에다 숨겨놨겠죠. 그 부분도 여지를 남겼는데 이제 본인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없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거 언론의 함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간 기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여지를 남겨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나오고 통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근데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안 했는데. 진짜 공익제보자로서 싸울 의지가 있다면 도울 의사가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는 전했습니다만 아마 자기가 속았다
당했다고 생각하면 연락이 올지 모르죠. 정말 싸울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 그런데 그 싸울 의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이유는 지난주까지도 확인해 보면 여전히 김 여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나 집착을. 이제 USB로 다 숨겨놓고 최후의 카드로 쓰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그 기자회견 어떻습니까, 내용이?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인데 네. 그 2주 전에 민주당이 대통령 육성 파일을 공개한 게 아마 7일인가 그렇죠. 네. 아 6일인가 7일인가 그랬는데 네.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대통령실이.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번 경로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다 깔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을 주변에 흘리거든요. 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론사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파일이 있다 없다. 네. 그랬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그 파일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해 준 거죠. 그렇죠. 예. 자기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상황이 되면 다 깔 수 있다. 깔 수 있다. 그리고 몇 개 뒤져보니까 있더라.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준석 파일은 존재한다. 이 신호를 용산에 일단 발신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걸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걸 그 검찰에도 제공하고 네. 또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한 셈이고요. 자기도 참고조사 받으는 거 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태가 의회 방향으로 이게 진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아주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는 뭔가 마음을 정리하는 쪽으로 돌았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도 정치로 생존하려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상 명태균을 변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확인시켜줬잖아요. 예. 그리고 스토리를 완성시켜줬어. 완벽하게 보강 증거로. 다 해줘. 선행자백이라 그럽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선행자백으로 증거를 확인시켜줬고 그다음에 명태균 강혜경의 녹취 그다음에 이준석의 진술 되면 거의 공천 개입은 이제 증명이 된 증명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유영아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격이었던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 받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과 1+1로 합의된 그 내용 공천 개입이 나와서 그 변희재가 얘기 많이 했죠. 변희재 대표가 왜 이거를 제기되지 않느냐 이번 정규재 씨도 이걸 지적했던데 이런 내용만 결합되면 100% 탄핵 사유입니다. 네. 열린 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기준에 본다면 이건 명백히 탄핵 정도가 아니죠. 바로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가 특검 때 공천 개입 공관위 이 개입을 친박 의원들 당선시키기 위한 공관위 개입 의혹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년 실형을 살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형사 바로 징역 2년의 구속 이상이던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어요. 그 기준 본인들이 기소한 검사인데. 그렇습니다. 김혜경 여사 이 150만 원 판결도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10만 3천 원 그 국회의원 부인하고 식사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저기 같은 비슷한 돈 집행이 명태균한테 준 500만 원. 그렇죠. 이런 500만 원은 죄가 안 되고 저 10만 원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김혜경 여사 150만 원 판결에 비춰 본다면 아이고 저런 이제 또 김건 여사 돈봉투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또 예민하잖아요. 우리 김정대 의원 아시다시피 나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건으로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죠. 아니 이 돈봉투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고 진짜 돈봉투가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났어요. 뭐 선거 때 잘 봐달라고 준 돈은 그렇죠. 과자값이라는데 그러면 뭐 밥값은 뭐 죄가 되고 과자값은 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또 옷값이라고 바꾸던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일회성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면 명태균은 한 100여 명의 수많은 조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100여 명한테 500만 원씩 다 코바나 컨텐츠 봉투에다 담아서 다 줬다는 말인지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나온 게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캠프에서 강연을 했다. 요것도 나왔고 또 함성덕 교수를 통해서 그 김 여사를 만나는 면접을 봤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
과거에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네. 그 코바나 콘텐츠로 찾아가서 김 여사 캠프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배구만. 그때하고 시점이 비슷해요. 비슷해. 같이 예, 아주 비슷한 시점. 좌우 양쪽 강사를 불러서 들었군요. 예. 그 외에도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럴 때 그 이명수 기자가 105만 원을 받고 나오거든요. 네. 예, 아마도 시기적으로 비슷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프로 불러들여 사설 캠프를 차린 거거든요. 네. 그 캠프가 공식 캠프를 지배합니다.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통제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이번에 명태균 씨도 그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씨가 그 김건희 여사한테 자신의 그 사건에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된 건가요?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그거는? 사건에 대해서요? 자기 뭐 성접대 논란 그거 예, 처리를 예. 뭐 부탁했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히 저기 그 보물 덩어리를 건진 거예요. 명태균 파일을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검찰에 제출돼 있는 그걸 열람하고 거기에 이제 휴대폰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카톡 주고받은 것도 있고 네. 지금 이걸 손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럭비공처럼 튈 아주 예측 불허 인물이 엄청난 칼을 손에 쥐어버린 건데 그 칼을 누굴 향해 휘두르냐? 우선 1번이 이준석, 그 다음에 대통령 부부입니다. 아이고 좀 걱정됩니다. 그 어제 매불쇼 보셨어요? 어제 어떤 못 봤어요. 이병준 기자라고 못 보셨죠? 그거 못 봤어요. 아, 예. 이게 지금 변희재 대표가 미국에서 나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는데 이병준 기자라고 그 신의 소리 그 신의 한수? 신의 한수인가 그분 뭐죠? 그분 신혜식인가? 신해철. 신혜식인가? 거기에 신해. 일하는 기자 이병준 기자가 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아닌데 변희재 대표 추천으로 나왔는데. 오. 아이고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 양반이 한동훈 킬러라 그러는데 예. 한동훈 킬러인데 한동훈의 최근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한동훈 부인 진은정, 그 장인 나왔죠. 진영구, 예. 그 엄마 아무튼 가족 전체 그 아이디 명의로 입에 담지 못할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글을 도배를 했다는 거죠. 예. 거의 뭐 장해찬 페북에 따르면 진영구 이름으로 134건, 진은정 이름으로 100건, 자기 모친 이름으로 154건. 허이구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당원 게시판에. 이거를 이제 이병준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걸 밝혔고, 그러니까 지금 다 스톱이 됐다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이 양반이 이 뭔가 바른 소리를 할 것처럼 쇼만 하다가 국민 눈높이 운운하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꼬리 내리고 무릎 꿇고 깍두기 인사를 하면서 조폭 스타일로 오야봉한테 충성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뭐 제3자 특검 떠들더니 다 거짓말이고 정작 민주당이 3자 특검법을 내니까 자기들 뭐 똘똘 뭉쳐서 뭐 윤석열 기자회견을 찬양하면서 했는데 딱 이 건이 터진 거죠. 예. 야 이거 여파가 그러니까 이게 장애차에 말한 살모사 정치의 그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그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갔는데 그 데모 오던 사람도 엄청나다 그랬더라고요. 나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뭐 나한테 와서 막 나를 공격하던데.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글쎄 봉합돼 가는 듯하면서도 또 분열이 되고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어떤 그 하나의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적 방탄 기능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한동훈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근본적인 모순이 지금 이 보수의 모순이 변희재 대표가 일관되게 지적해 왔던 것처럼 이 박영수라는 이런 타락한 특검의 그런 꼬봉들로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가 충성하면서 소위 말한 당시의 국민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속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야심을 관찰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비롯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아작을 냈잖아요. 그때 200명을 구속시켜 5명이 자살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주범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근데 그 자들이 다시 보수의 일종의 용역 깡패처럼 다시 고용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고 모순인 거죠 이게. 이게 겉을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용역 깡패처럼 잡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 뒤에 김건희가 그렇죠. 잡았다고 봐요. 기획이죠. 김건희 기획이죠.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은 순진해 보여요. 그래요? 사실 법적 카르텔을 운영해가지고 저기 자기 엄마하고 자기 방탄을 해온 게 벌써 10수년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권력을 필요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7일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로 김 여사 권력이 더 강화됐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하고 이제 자중하고 절제하는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저 포장이 돼 있지만 방어할 게 많아지니까 김 여사는 더 장악하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법적 카르텔을 원하는 이 형국으로 엉뚱하게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한테 종속된 존재라는 걸 오히려 더 드러내는 전혀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이 기자회견도 김건희 여사가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했던 걸로 자백을 했고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 핸드폰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십 명의 그런 카톡 그 메시지 답변을 하고 있고 뭐 전화도 오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검사 사칭 가지고 놀라던 이 대통령을 사칭하고 대통령 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뭔지도 모르고 자백하고 있는 저런 바보 같은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을 것 같습니다. 아연실색하죠.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김건희의 그 1인 권력은 더 강화된다. 이게 기정사실로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또 국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